KKMD 869화 해외 군사 전문지 얼럿5 번역. 독침 사라졌다. 합리성 결여된 카이다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 결정에 K방산 자주성과 KF-21의 경쟁력만 손상됐다. 북한이 해상 핵전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초음속도 아닌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카이다의 인식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해외군사 전문 매체 얼럿5가 지난 9월 11일 기사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국방연구원 카이다가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며 내년인 2026년부터 개발하여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이다의 논리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먼저 마하 2에서 마하 3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해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얼럿5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 대함미사일인 하푼과 해성의 경우 사거리가 140에서 180km 정도에 불과하고 속도도 마하 0.8을 오가는 아음속입니다. 따라서 사거리 300km에 마하 2에서 마하 3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적의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면 하푼과 해성의 경우는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히려 초음속 대함미사일, 더 나아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과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이상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등이 초음속, 나아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과 정확하게 모순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KF-21 보라매의 독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이 중단되면서 KF-21 보라매의 경쟁력에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국내 언론이 아닌 해외 언론들이 다루고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집니다. 일단 얼럿5가 2025년 9월 11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본 뒤 해외 방산 포럼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제적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럿5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주변 국가의 장거리 해상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 중이던 KF-21 전투기 탑재용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해상 위협이 커지고 중국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방연구원 카이다는 지난달 공대함 유도탄2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고 마침내 영내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무기 체계가 사실상 개발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당초 5,640억 원이던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프로그램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에 사거리 300km 이상 마하 2에서 마하 3의 속도를 지닌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존의 하푼 대함미사일이라면 16분 정도 걸릴 거리를 약 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로 적의 대공 방어망을 쉽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래 2026년 개발에 착수해 2034년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카이다의 평가 이후 정부 회계연도 예산에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 카이다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중지 사유로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비 역시 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카이다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중지 결정은 급변하는 영내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산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북한의 해상 핵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5,000톤급 구축함 최현우를 진수했다. 이 함정은 고도화된 전투 능력 때문에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리며 전술 핵을 장착한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설계돼 북한의 해상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함정을 방문해 해군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며 해군 작전 능력 개발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첨단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동북아 위협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된 YJ-17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사거리 1200km의 마하 8의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군은 YJ-17 대한미사일을 통해 반격 위험에 노출되는 일 없이 장거리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들은 카이다의 평가 방법에 대해 어이없다며 비판했다. 한 소식통은 언제부터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냐고 반문하며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북한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급이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위협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초음속보다 더 빠른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유영원 국회의원은 이번에 취소된 초음속 대한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야말로 북한이 해상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중지로 대한민국은 노후화된 하푼 대한미사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하푼은 효과적이긴 하나 아음속인 탓에 원거리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까지 더 오랜 비행 시간이 필요하고 현대식 대공방어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비해 한참 열세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카이다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방산 조달 절차와 재정 책임성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 간의 균형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이 해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이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이다의 인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중지는 한국형 전투기 KF-11의 전투력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KF-11의 운용 요구에 맞춰 특별히 설계됐으며 직경 400mm의 콤팩트한 설계로 KF-11의 무장 체계와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이 다재다능한 초음속 미사일은 센서 및 탄두 개조를 통해 공대함과 공대지 임무 모두에 쓰일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사라진 지금 KF-11의 해상 작전 및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단거리 교전에 제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얼럿5가 2025년 9월 11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펜스톡, 레딧 or 워컬리지 같은 해외 방산 포럼에서 카이다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중단 결정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반응이 가장 활발한데요. 미국 방산 커뮤니티인 디펜스톡 그리고 레딧 R-War College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체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대신 신형 장거리 대한미사일 AGM-158C LRASM이나 합동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 같은 미국산 고성능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하고 있는 관세 및 대미 투자 압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분석은 한미 간 군수협력 관계 강화로 연결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해외 방산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포기함으로써 개발비 급증과 기술적 난제라는 장애물을 회피했지만 그 결과 K방산의 자주성과 독자적 무장체계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비판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차세대 무기 개발보다 단기적 비용 효율성을 우선시했고 실제 교전이 발생했을 때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포기한 것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F-16B, 프랑스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등과 경쟁할 때 초음속 대한미사일 패키지의 부재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KF-21 보라매 구매를 고려 중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KF-21의 무장 패키지가 약화되었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뼈아픕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무기 옵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다가 KF-21 보라매 양산을 20대로 나누어 2번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태도를 바꾸었던 사례처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카이다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2026년 예산안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2027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여론의 압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KF-21 보라매 양산 사례에서도 처음부터 40대 양산으로 갔으면 부품이나 제조 공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다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때문에 굳이 20+20으로 나누게 되었고 덕분에 애꿎은 생산 비용만 상승한 사실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카이다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 대안으로는 대한미사일 해성에 기반한 아음속 공대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국산 스텔스 장거리 대한미사일 LRASM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 발표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의 공대한 버전을 장기적 대안으로 연구하는 투트랙 방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뛰어넘어 바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로 가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